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차함수의 최대 추세에 대해서 했었습니다. 이차함수의 최대 추세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이쪽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 설명을 좀 더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하는 건데요.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올리고 나서 그날인가 그 다음날에 어떤 학생께서 질문 하나 달아주셨습니다. 유튜브에다가 달아준 질문인데요. 2차 방식의 표준형을 쓸 때의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사실 그 친구가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하고 그 학생한테 좀 더 이렇게 적절한 대답을 주고자 사실 학생의 이 신상을 좀 물어봤거든요. 왜냐면 그 친구가 성이 있어 그 성에 관련된 제 수업을 그러니까 그 친구의 성이 있는데 그 이름까지 이렇게 그 유튜브에 나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예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. 그래서 혹시나 그 성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가족 걸로 리플 달아내서 그 성을 가지고서 찾아볼 때 3명인데 연락을 할 때 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 본인과 연락이 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안 된 경우는 가족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이름 없다 그러셔가지고 사실 제가 물어보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직접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그 친구한테만 답변을 할까 말까를 살짝 고민했었는데 그 리플을 그 친구가 지웠습니다.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차피 원래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강의를 마저 더 찍는 거고요. 자, 제가 지난 시간에 이차함수의 최대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야라고 그랬죠? 항상 꼭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었습니다. 그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릴 때 뭐 해라? 먼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완전 제곱꼴로 변형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. 물론 제가 원래 우리가 하는 의식의 구조대로라면 원래는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먼저 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하도 그래프를 먼저 안 그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를 먼저 그리세요라고 얘기했던 거 혹시 잊지 말라고 첫 번째에 써놓은 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죠. 그래서 꼭 그래프는 그려주셔야 됩니다.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대수적으로 대수적으로 쓰여져 있는 식을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거를 눈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. 그걸 기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를 다가가는 데 있어서 수능에서 굉장히 이렇게 유용합니다. 우리가 이제 수능뿐만 아니고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걸 기하학적으로 모양이 우리 한눈에 보여지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그래프의 성질을 알 수 있고요.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 실수도 줄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많은 정보들을 사실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합니다.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저희 교육과정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면 고득점을 얻기가 매우 힘듭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악담을 하려는 거 아니고요. 실제로 그렇습니다. 21번과 30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가지고 그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종종 많이 출제하고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그래프를 절대 그리지 않고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경우에는 좀 더 빨리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30번 문제나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시험지에 있는 저희가 이렇게 다단 나눠줬다고 하는데 그 다단 나눠진 거에 한 다단을 다 쓰고도 부족해서 막 다른 쪽 활용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그것을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좀 짧게 좀 풀이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. 작년 수능 문제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그렸더니 조금 굉장히 짧게 그 풀이를 풀었거든요. 제가 그 문제가 뭐였는지 지금 당장 기억은 안 납니다. 이렇게 기억은 안 나는데 6줄, 7줄 정도를 풀었거든요. 그래프를 그리면서. 근데 그걸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순간 그 풀이들이 굉장히 많이 길게 늘어납니다. 그래서 꼭 그래프 그리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요. 자, 여기서 완전 제곱꼴로 변형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완전 제곱꼴로 변형한다는 얘기를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두 가지 식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식이고요. 같은 식입니다.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. 그 다음에 이거를 완전 제곱꼴로 바꾼 완전 제곱꼴 여기서 꼴이라는 소리는 모양이라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완전 제곱의 모양으로 변형하라는 건데 x-1의 제곱 플러스 1 이는 같은 건데 사실 완전 제곱 x-1의 제곱을 이렇게 묶으면서 나머지 것 플러스 1을 해준 형태고요. 이 첫 번째 것은 저희가 일반형이라고 봅니다. 첫 번째 이거 쭉 나열된 이 식은 일반형이다. 완전 제곱으로 바꾼 것은 이걸 저희가 표준형이라고 합니다. 바꿔 얘기하면은 이 완전 제곱을 분야한 것은 표준형으로 만드세요라 동일한 표현입니다. 근데 이 표준형으로 만드는 게 그럼 뭐가 좋을까요? 여러분들 아마 지금 보면서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죠? 그쵸? 일반형일 경우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 이 참수에 대해서는 위로 블록인지 아래로 블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뭘 할 수 있을까요? x가 0이 들어가서 y 값이 뭐가 되죠? 2가 되죠. 즉
x가 0일 때, 즉 y 절편값을 그나마 좀 빨리 알 수 있습니다. 근데 표준형 같은 경우는 이 표준형으로 이렇게 이 일반 형식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순간 저희가 뭘 할 수 있죠? 당연히 위아래 볼록이랑 y 절편값은 똑같이 쉽게 알 수 있죠?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축을 할 수 있죠. 축 얼마죠? x가 1이죠.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을까요? 꼭지점이죠. 즉 표준형을 바꾸는 순간 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본 친구들은 일반형일 때 같은 경우 이거 그래프 어떻게 되지? 라는 게 바로 머릿속에 그리지 않습니다. 근데 표준형 같은 경우는 많이 그려본 친구들은 바로 그려지죠. 뭐하네? 아래로 블록이면서 축이 어디야? 1이네? 축 1이면서 꼭지점이 1,1을 지나면서 절편값이 뭐네? 0,2네라는 게 바로 보이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겁니다. 즉 표준형을 바꿨을 때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요. 이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? 표준형의 장점을 잠깐 써볼게요. 표준형의 장점은 첫 번째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. 게시예요. 영어 게시고요. 얻을 수 있다라고 쓰는 게 저희가 좀 번거로워서 영어 표현 게시를 썼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, 그 많은 정보를 통해서 뭘 하기 쉽다?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입니다.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. 또는 이 그래프를 쉽게 그리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? 한눈에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깨우칠 수 있답니다. 그러니까 이 많은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습니다. 사실은. 물론 이제 실제로 그려보면 그렇죠.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걸 굉장히 그리는 것을 두려워한다기보다 많은 학생들이 그래프를 안 그립니다.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래프 어떻게 그릴지 몰라요라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리는 거를 귀찮아하는 친구들입니다. 첫 번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리기 쉽습니다. 그냥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그 표준형이 되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 먼저 찍어놓고 위아래 블록에 체크한 다음에 그 옆에 2개 정도 또는 절편값 정도 대입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.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같이 한번 그려볼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귀찮아하는 친구들은 제발 좀 그리십시오.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야지만이 수능 평가원 문제 뿐만 아니고 내신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표준의 장점을 꼭 알아두시고요. 자, 그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까요? 자, 이 그래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꼭 이렇게 우리 시험지 할 때 이렇게 꼭 한 가운데에 원점이 있지 않게 그리셔도 됩니다. 그래프에 따라서는 만약에 그래프가 굉장히 치우쳐 있는 그래프라면은 좀 약간 치우쳐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. 자, 꼭지점이 뭐로 알 수 있죠? 이거를 통해서 이 표준형을 통해서 1,1이 꼭지점인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. 1,1이 꼭지점이네. 그 다음에 x고 앞에 계시고 얼마니까? 양수니까 위로 블록, 아래로 블록 어떤 걸까요? 그렇죠. 양수다 보니까 아래로 블록입니다.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었죠? 종소리 잠깐 넘어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을 시작합니다. 선생님 사랑합니다. 자,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네 이걸 알 수 있습니다. 아래로 블록이네 알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예요? 아까 전에 y절편 x가 0일 때 y값 얼마 가지죠? 그렇죠. 2를 가지죠. 0일 때 2네 절편값으로 여기 2를 가지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축을 기준으로 하나 더, 간단한 수 하나 더 넣어볼까요? x가 2일 때 y값 얼마죠? 2를 가지죠?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아래로 블록하고 이렇게 되는 이거를 그릴 수가 있죠. 이게 뭐죠? y는 x-1에 대한 제곱 플러스 1입니다.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항상 그래프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. 제발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